예전에는 은퇴가 축복이었습니다. 60이 넘으면 자식들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몸만 괜찮으면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며 평생 수고한 인생의 쉼표를 찍는 시간이라 여겼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기대 수명은 길어지고 물가는 끝도 없이 오르고 연금은 줄어듭니다. 은퇴가 종착역이 아니라 생존의 시작점이 돼버린 겁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얘기 자주 듣습니다. 은퇴하려면 최소 20억은 있어야 돼. 아직도 이래야 먹고 살지. 무슨 은퇴야. 그럼 진짜로 은퇴하려면 얼마가 필요한 걸까요? 왜 19억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걸까요? 그리고 단지 돈만 있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은퇴 후를 위해 꼭 갖춰야 할 조건 3가지, 그리고 은퇴 이후 반드시 준비해야 할 2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풀어드릴게요. 일부 왜 19억이 필요한가? 은퇴 후 30년을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60세에 은퇴해서 90세까지 살면 은퇴 후 삶이 30년입니다. 월 지출이 평균 350만 원이라면 1년이면 4,200만 원, 30년이면 12억 6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의료비, 돌발 지출, 물가 상승은 빠져 있어요. 매년 물가가 23%만 올라도 실제 필요한 돈은 15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누구나 노후에 병원에 가야 하죠. 암, 치매, 심장질환 같은 고위험 질환이 걸릴 확률도 무시 못합니다. 여기에 드는 돈이 또 최소 수억 원입니다. 게다가 자녀 지원 문제, 주거비용, 사회활동비까지 감안하면 편하게 은퇴하려면 최소 1820억이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온 숫자가 바로 19억이라는 현실적인 기준이죠. 2부 은퇴 전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 3가지. 조건 1. 현금 흐름이 있는 자산 구조. 가장 중요한 건 돈이 나오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단순히 10억, 20억 쌓아놓는 것보다 중요한 건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 수익, 배당금, 공적연금, 개인연금 이런 것들이 꾸준히 들어와야 합니다. 사례 이재성 61세. 서울에서 퇴직한 전직 교장 선생님. 퇴직금과 적금으로 약 9억을 모았지만 가장 잘한 선택은 지방의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월세 120만 원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교직원연금을 합쳐 월 240만 원 수령. 고정소득 360만 원으로 부부가 넉넉하진 않아도 절대 불안하진 않게 삽니다. 돈이 쌓여 있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은퇴 후에 느꼈어요. 조건 2. 주거 비용이 안정돼야 한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지출이 주거비입니다. 전세금 반환, 월세, 집수리비. 이 3가지는 은퇴자에게 큰 부담입니다. 자가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재산세, 관리비, 리모델링, 엘리베이터 교체, 수도관 공사 같은 지출이 매년 터지니까요. 사례 김복희 68세. 서울 아파트를 팔고 평택으로 이사해 전세 1억 5천짜리 빌라에 들어간 김복희 씨. 세금, 관리비, 도배 스트레스 없는 집에 오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나머지 차액으로는 정기예금에 넣고 의료비 대비. 주거 안정은 곧 은퇴의 평온이었습니다. 조건 3. 지속 가능한 건강과 인간관계. 돈과 집이 있어도 건강이 나쁘거나 사회적 고립이 심하면 삶의 질은 급락합니다. 은퇴 후엔 병원 갈 일도 많고 말할 사람도 줄어듭니다. 그러니 몸을 돌보고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식단 조절, 지역 커뮤니티 참여, 동호회 활동. 사례 최정우 65세. 은행 지점장 출신. 은퇴 후 몇 달 만에 무기력증과 우울감이 찾아왔지만 인근 복지관에서 탁구 동호회에 가입한 뒤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퇴근길에 들르던 술집 대신 탁구장에 가요. 내 삶이 다시 살아났다는 느낌입니다. 3부 은퇴 후 반드시 준비해야 할 2가지. 준비 1. 의료비와 장기요양 대비. 노후 의료비는 복병입니다. 건강보험 외 비급여, 장기요양시설 비용, 간병비. 특히 치매나 중풍 같은 만성질환은 최소 월 200만 원 이상의 간병비를 발생시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 혜택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민간 실손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 TIP 60세 이전의 실손보험은 꼭 유지하세요. 노후 대비 장기요양 간병보험은 50대에 가입할수록 유리합니다. 준비, 은퇴 후 정체성과 일거리. 은퇴 놀기는 환상입니다. 오히려 일주일만 지나도 시간이 남아돕니다. 그 시간에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파트타임 일, 재능 기부, 유튜브나 블로그 운영, 시니어 창업. 은퇴 후 삶을 유지하는 건 돈이 아니라 존재감입니다.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존재라는 감각이 곧 삶의 활력입니다. 사례 박남수 66세. 대기업에서 퇴직 후 매주 2번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 책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고맙다고 말해주니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마무리 은퇴는 선택이 아니라 준비의 총결산. 누구나 은퇴는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두려움으로, 어떤 사람은 기대감으로 그날을 마주하죠. 은퇴가 두렵지 않으려면 돈만 준비할 게 아니라 삶 전체를 준비해야 합니다. 19억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는 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안정된 현금 흐름, 적정한 주거, 건강과 관계, 미래 의료비, 그리고 삶의 방향성입니다. 당신의 은퇴는 지금부터 만들어집니다. 준비가 된 사람에게 은퇴는 끝이 아닌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19억 없으면 은퇴 못하는 이유, 은퇴 준비에 반드시 필요한 3가지 조건. 서론 은퇴는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기대 수명은 83세를 넘었습니다. 60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하면 은퇴 후 최소 25년에서 길게는 35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 시기를 소득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기간 동안 필요한 자산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최근 다수의 재무설계 보고서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위해선 최소 1,820억 원의 자산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단순한 은퇴 자금이 아니라 이는 현실적인 물가, 의료비, 수명 연장 등을 감안한 금액입니다. 이 글에서는 다음의 3가지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해드립니다. 왜 19억이 필요한가? 은퇴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3가지. 은퇴 후 반드시 고려해야 할 2가지 리스크. 1. 왜 19억이 필요한가? 은퇴 후 지출은 단순히 생활비만이 아닙니다. 생활비, 의료비, 주거, 유지비, 예기치 못한 지출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항목 연간 지출 30년 기준 누적. 기본 생활비 월 300만 원, 3,600만 원, 10억 8천만 원. 의료비 월 50만 원, 600만 원, 1억 8천만 원. 주택 유지 보수세금연 500만 원, 1억 5천만 원. 예비비, 자녀 지원, 간병 등연 1,000만 원, 3억 원. 총합 약 6,200만 원, 연 약 18억 6천만 원, 30년. 여기에 물가 상승률 연 23%와 자산의 실질가치 감소를 감안하면 20억 가까운 은퇴 자산이 있어야 재정적 위기 없이 노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은퇴 전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 3가지. 조건 1. 안정적인 현금 흐름 구조 구축. 은퇴 후 자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유동성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고정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등.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 변액연금 등. 배당임대, 수익주택, 상가임대, 배당주 투자. ETF 월 지급식 펀드 활용, 월배당 ETF나 안정적 채권형 펀드. 전문가 팁. 자산이 있더라도 매월 일정한 현금 흐름이 없다면 은퇴 후 위기가 옵니다. 금융상품의 수익률보다는 현금 창출력을 우선으로 보세요. 조건 2. 주거 안정성 확보. 은퇴 후 가장 큰 지출 중 하나는 주거비입니다. 자가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의 노후화, 재산세, 관리비, 보수비 등 다양한 고정비가 발생합니다. 전략적 대안. 대도시 아파트, 지방, 소형주택, 이주, 자산 유동화 및 거주비 절감. 영모기지 활용, 고령층을 위한 주택연금으로 매월 연금 수령 가능. 월세 수익형 주택 보유, 거주용과 수익용을 분리하는 전략. 전문가 팁. 주거비는 단순히 거주 공간 이상의 의미입니다. 주거 불안정은 의료, 비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의 일환으로
안정된 거주 전략을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 조건 3. 건강 유지 및 인간관계 구조. 은퇴 이후의 최대 리스크는 질병과 고립입니다. 건강 악화는 곧 의료비 증가로, 사회적 고립은 정신적 건강의 악화로 이어집니다. 준비 전략.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운동 루틴 마련. 노인복지관, 커뮤니티 센터 등 사회적 연결 유지. 동호회, 종교, 봉사단체 참여 등 정기활동. 전문가, 팁. 경제적 안정만큼 중요한 것이 사회적 연결성입니다. 고립감은 우울증으로, 우울증은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3. 은퇴 후 반드시 대비해야 할 2가지. 리스크 1. 장기 요양 의료비 리스크.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에 따르면 70대 이상 인구의 48%는 만성질환을 2개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80대 이상은 치매 발병률이 10%를 넘습니다. 대응 방법. 실손의료보험 유지. 특히 60세 이전에 갱신 필수. 장기요양보험 또는 간병비 대비 특약 가입. 간병시설요양원 정보, 사전조사 및 대기 등록. 전문가, 팁. 의료비는 한 번에 큰 금액으로 나타나며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간 대비책이 필수입니다. 리스크 2. 무위험성의 함정. 일목적 상실. 많은 은퇴자들이 쉬는 것이 행복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일의 상실은 정체성 상실로 이어집니다. 대안 전략. 시니어 일자리 참여 경비, 공공근로, 교육 강사 등. 엔잡 유튜브, 블로그, 온라인 마켓 등 디지털 활용. 자원봉사나 지역사회 참여로 역할 유지. 전문가, 팁. 작게라도 일하는 구조는 돈보다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단순 수익이 아닌 사회와 연결된 자아 유지를 목표로 하세요. 결론. 은퇴는 자산 구조 관계가 완성돼야 한다. 단순히 19억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숫자에는 다음의 구조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월 들어오는 안정적 현금 흐름. 지출을 억제하는 주거 안정성. 건강과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불확실성을 막는 의료 간병 대비 시스템. 정체성 유지를 위한 역할과 목적의 설계. 전문가 요약. 분류 설명 필수 조치. 현금 흐름형 금월 세배당 등 월 300만 원 이상 유입 필요개인연금, 임대, 배당 투자 설계. 자산 총액 최소 1820억 수준 부동산 금융 자산 통합 설계. 의료비 연간 600만 원 이상 예산 실손장 기요양 보험 필수. 거주 전략.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구조. 다운사이징, 주택연금 고려. 정체성 역할. 은퇴 후 우울소외 예방 일거리 봉사 디지털 활동 확보. 이 모든 준비는 50대부터 시작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은퇴는 더 이상 60세 이후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준비해야 할 현실입니다.